안녕하세요. 아리의 괴담상자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월요병을 갖기도 하고 목요일 아침쯤에는 피곤함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피로함이 단순한 업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소 때문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의 소름 끼치는 기록을 시작합니다. A씨는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지방대 학사 출신이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구름을 쌓은 경험이 있어서 회사에서 나름 제 밥그릇은 챙기고 있었죠. A씨의 직장생활 철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조건 중간만 가자. 사내 정치? 편가르기? 그런 거를 신경 안 써도 되는 자리라서 일찍 출근해서 적당히 눈치만 보다가 퇴직 때 슬쩍 빠지는 그냥 평범하디 평범한 월급쟁이의 삶이었습니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5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본사로 쓰고 있었는데 지은 지 수십 년은 된 아주 낡은 사무용 빌딩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흔한 오래된 건물이었죠. 하지만 이 건물에는 오래전 직원들 사이에서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내려오는 기묘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에 오래 있으면 진이 다 빠진대 사람이 무력해지고 멍해지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니까? A씨가 처음 신입사원일 때는 웃어넘겼습니다. 에이, 창고에서 물건 옮기기 싫은 사람들이 지어낸 핑계겠지 하고 넘겼죠. 실제로 당시에는 그 방이 창고로 쓰이고 있어서 비품을 옮기러 가끔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창문 하나도 없고 완전히 밀폐된 구조라 공기가 탁했습니다. 에어컨도 안 나오니 답답한 건 당연했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환기가 안 돼서 그래, 환기가. 그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창고는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창고로 쓸 때는 어차피 오래 머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길어야 30분 정도 정리하고 나오면서 물건을 옮겼으니 조금 지치는 걸로 생각하면서 다들 기분 탓이려니 했던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건 작년이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 재작년에 취임하면서 작년부터 이른바 경영 효율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말이 좋아 효율화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사실 사장이 신사업을 밀어붙이다가 망하는 바람에 회사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장은 인건비를 줄이려 했지만 회사 분위기가 보수적이고 오래된 전 직원들이 많아서 법적으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조직 장악이 덜 된 사장 입장에서는 골머리가 아팠겠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기가 막힌 묘수를 찾아냅니다. 창고로 쓰이던 3층의 밀폐된 방을 싹 개조하더니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하던 직원들을 승진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방에 발령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천이라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엄연히 직급이 올라갔고 실제로 연봉도 몇백만 원 더 올려주니까 대놓고 반발을 못한 겁니다.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당 부서로 간 사람들이 하나둘씩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좋은 곳으로 이직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처음이라서 그런지 사장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3번, 4번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죠. 이상할 정도로 그 방에 배치된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제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해당 방으로 발령나고 한직이긴 했지만 제대로 된 업무도 있었고 해당 부서 자체를 푸대접하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들은 다들 뭔가에 잔뜩 질린 사람처럼 영혼이 쏙 빠져나간 껍데기 같은 얼굴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기어코 A씨한테도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A씨의 입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B씨가 해당 부서로 발령을 받은 겁니다. B씨는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사장이 좋아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을 따오는 그런 악독한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융통성이 좀 부족해서 사규대로 일처리를 했을 뿐인데 사장 눈에는 그게 무능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아침 B씨에게 발령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A씨는 B씨를 데리고 회사 앞 선술집으로 갔습니다. B씨는 이를 악물며 말했대요.
나는 절대 그만두면 안 돼. 우리 아버지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 나 여기서 나가면 당장 갈 데가 없어. 무조건 버텨야 해. B씨는 눈물을 삼키며 해당 부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에어컨도 틀어주고 공기청정기도 돌아가서 살만해. 그런데 딱 한 달째가 되던 날부터였습니다. B씨의 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먹던 B씨가 밥을 반 공기도 못 비우고 숟가락을 놓더라고요.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고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가면 그냥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퇴근길에 억지로 B씨를 끌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괜찮아? 힘들면 휴가 내. 몸이 먼저지. A씨가 조심스럽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B씨가 정말 느릿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이야. 내 몸이 점점 녹아내리는 느낌이야. 팔이 점점 무거워져서 손가락 하나 까닥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B씨가 A씨에게 남긴 마지막 사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B씨는 방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그때 B씨와 싸워서라도 해당 부서에서 끌고 나왔어야 했다고 합니다. B씨가 해당 부서로 간 지 5주째 되던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업무 시작 전 휴게실에서 동기들끼리 킹커피를 한 개 먹을 때 지각 한 번 안 한 녀석이 연락도 없이 안 오길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신호음만 가고 받질 않았고 카톡을 보내도 숫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오전 9시가 되기 좀 전에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기 직전 슬쩍 상황을 확인하려고 3층에 들렀습니다. 때마침 인사팀 직원이 업무상인지 B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사람이 죽었어! 건물 전체를 찌는 듯한 비명소리가 3층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혼비백산해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빠르게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직원이 들어가며 열린 문 사이로 보인 광경은 제 평상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B씨는 자기 책상 위에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요. 하지만 이 난리에도 깨어나지 않았죠. 이후 경찰과 구급차가 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조사 결과로 B씨의 사인은 허무하게도 심정지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부검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독극물도 아니고 타살 흔적도 없는 그저 원인불명의 돌연사라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 사장도 겁을 먹었는지 산재로 인한 사망이라면서 보상금을 챙겨주고 해당 방을 완전히 폐쇄하고 자물쇠로 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B씨가 죽고 난 이후 일어난 것을 막을 수 없었지요. B씨가 가고 난 이후 회사 전체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나른함을 느꼈습니다. 오후만 되면 눈이 뻑뻑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죠. 다들 봄이라 춘곤증이 심한가 보네. B씨 일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아서 그래. 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건물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멀쩡하던 형광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질 않나. 대낮인데도 복도를 걸어가다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해당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상하행을 불문하고 꼭 3층에서 멈추는 기계 오작동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보수할 때가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기엔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정교하고 기분 나빴습니다. 당연히 직원들 사이에서는 죽은 B씨와 그 방에 대한 괴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넌지시 들은 이야기로 3층의 재무팀의 과장님이 마감 때문에 혼자 야근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방이 고요한 밤, 텅 빈 사무실 저편에서 누군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기이하고 킥킥거리는 소리에 소름이 쫙 돋는 과장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도망치듯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과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어제 혹시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이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과장님의 말에 따르면 들려온 방향은 바로 폐쇄된 방 쪽이었고 3층의 재무팀에서 해당 방 방향에는 과장님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었답니다. 전등도 다 꺼진 상태였고요. 그 일 이후부터 우울하고 무거운 공기가 건물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병가를 자주 내기 시작했어요. 다들 회사만 오면 이런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몸이 나른하다. 기운이 하나도 없고 숨이 가쁘다.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것 같다. A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만 하면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이라면서 약 처방만 해주더랍니다.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대요. 회사를 벗어나면 좀 나아졌다가 출근 버스에서 내려 회사 앞에만 서면 몸이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증상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멀쩡히 근무하다가 툭 하고 책상 위로 기절해 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직원은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는데도 그걸 치울 생각은 못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기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감기 검사에 걸린 것처럼 보이면서 그 광경을 보고 B씨가 죽기 전 먼저 이직했던 선배 중 한 명이 A씨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답니다. 너 아직도 그 회사 다니냐? 빨리 나와라. 나 해당 부서에서 근무할 때 말이야. 한청이 들리더라. 매일 출근하게 되면 기업에서 누가 석석했다니까. 너도 쉬고 싶잖아. 라고 말이야. B씨의 49제가 지날 무렵 A씨는 야근이 끝나고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B씨가 좋아했던 캔커피 하나를 들고 말이죠. 분명 자물쇠로 채워져 폐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방의 문이 아주 살짝 틈이 벌린 채 열려 있었습니다. A씨는 침을 꿀꺽 삼키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에어컨은 틀지도 않았는데 입김이 나올 것 같았죠. 다른 집기류는 다 빠져나갔지만 A씨는 홀린 듯이 걸어가 B씨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B야, 캔커피 가져왔다 라고 말하려던 순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졸음이 해일처럼 몰려왔습니다. 눈이 스르륵 감기면서 그대로 책상에 엎어져 깊은 잠에 들 뻔했을 때 손에 든 캔커피가 떨어져 간신히 잠에서 깬 채 A씨는 캔커피를 책상에 올려놓고 얼른 인사하고 나왔답니다. 이후 A씨는 미련 없이 이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옮기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A씨가 이직을 하고 난 뒤 건너건너로 그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회사에 하도 병가를 내거나 잦은 퇴직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결국 외부 감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부랴부랴 3층 전체를 아예 일반 직원 출입 금지 구역으로 규정하고 테이프까지 붙여서 아예 못 들어가게 했다네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직원들은 3층을 지나갈 때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무거워진다고 호소하고 있고 점점 4층, 2층,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이야기를 해준 동료 역시도 조만간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A씨가 아주 가끔 전 직장을 지나갈 때 밤이라 분명히 폐쇄되어 불이 꺼져 있어야 할 3층 창문에 프로스로만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분명히 보이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오래되었다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혹시 위험한지 알아보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